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1국 장고대국인데요.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 서울 북악약품의 김미리 선수의 대결. 장고대국은 아직 초반입니다. 속기대국 한 판이 끝날 때 동안 장고대국은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인데요. 장고대국의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씩이 주어집니다. 두 대국자 1차전에서 3국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양팀 1대1의 상황에서의 승부 대결. 이민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여수 거북선의 1차전 승부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김미리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서울 북악약품의 3차전 승리로 끝이 나고요. 챔피언 결정전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수 거북선은 장고대국 그리고 3국 속기대국까지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초반에 진행이 상당히 느리죠. 지금 이민진 선수와 김미리 선수가 초반부터 시간 사용이 많은데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뭔가 우아 쪽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20분, 두 선수가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아 쪽에서 뭔가 평소에 두던 변화가 아닌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두 선수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된 모양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한눈에도 복잡해 보입니다. 좀 특이하게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됐네요. 애초에 흙에 소목에 돌이 있었고 걸치고 이곳을 붙이고 이제 흙이 두 칸 벌리는 여기까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진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흙이 늘었을 때 원래 기존의 수법이라면 이쪽을 젖혀서 둬야 되는데 네. 이민진 선수가 이쪽을 젖히는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왔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이 변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글쎄요, 한눈에 안 보이네요. 아직은 어려운 네. 변화인가요? 그리고 변화가 아직 다 정리가 된 게 아니네요. 지금 백이 중앙 쪽으로 돌파를 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을 깔끔하게 백이 돌파해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백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 흑도를 공격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쪽이 약하니까 흑의 이 우변 쪽 모양이 그렇게 크게 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미리 선수도 반대로 이쪽의 형태를 좀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두 선수가 원래 신중한 그런 쪽에 속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네. 확실히 이 플레이오프 3차전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뒤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보다도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국 속기대국이 끝나고 장고판을 볼 때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반에 최소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최정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이 평소 다른 대국보다는 좀 빠르게 끝난 것도 이유가 될 테고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좀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판세를 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 이쪽을
붙였죠. 이 수는 여기를 나오면 한 점은 끊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왔을 때 이쪽 돌파하는 것과 이쪽 돌파하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끊는 자세만 나온다면 이곳의 단점도 있고 이 흑돌도 좀 열지 않느냐, 이것이 이민진 선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흑도 이렇게 당장 노골적으로 끊어가는 것은 좀 떠오르지 않는 수법이 되겠고요. 흑이 먼저 이런 자리를 끼어가면 그때는 백이 단수 치고 이쪽을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랑은 달리 이렇게 끊어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아래쪽 백돌에 대한 그 생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나간 자세가 괜찮죠. 이번에는 이쪽을 끊어도 서로 빵따냄을 한다면 이 형태도 백이 불만은 없습니다. 네, 우변 흑의 모양이 많이 견제가 됩니다. 방금 전에 백이 이곳을 붙여 나오기 전에 흑의 마지막 수가 이 날일자였는데요. 날일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봉쇄가 된다고 보고 두었던 수법인데 지금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김민희 선수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날일자 말고 다른 수를 봤었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행마가 좀 어려운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가는 변화를 봤을 때는 흑이 좋은 변화가 나오진 않았지만 흑이 비껴서 받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행마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이런 자리를 붙이고 젖혀서 리듬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밖으로 젖혀서 받아가고요. 백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 자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백이 시원하게 돌파하는 자세는 생겼죠. 그 형태가 나온다면 흑이 약간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수로 뭔가 이쪽 젖히는 것은 원래 백이 이렇게 선수하고 쌍립으로 두고 싶은 자리인데 흑이 굳이 둬서 이쪽을 세워주는 것이 약간 불만이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수를 좀 살펴봤던 건데요. 김민희 선수가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지. 뭔가 뚜렷한 전략이 없다면 이 젖힌 수는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 김미리 선수의 다음 착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흑이 이쪽을 젖혔을 때에는 이 부분에 어떤 벽을 바탕으로 여기 막아가는 그런 역습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수는 재밌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여기를 하나 하고 나갈 수 있는데도 안 해놓으니까 네, 김민희 선수가 역으로 여기를 가버렸죠. 이건 약간의 그 기세의 충돌입니다. 백도 하고 나가는 게 더 좋았었나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쪽을 나가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쪽을 나가는 수가 아래쪽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백이 이쪽을 막아도 뭐 크게 대단할 것이 없다는 뜻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민진 선수도 뭔가 기세로 이제 반발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원래 백이 하나 밀어두었다면 나중에 뭐 끊는 것까지도 노릴 수가 있고, 최소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거의 반선수성이거든요. 그런 형태에 비해서는 흑이 깔끔해졌습니다.
여기는 늘어가야죠. 지금 이쪽을 끊고 백에게 이 자리를 허용한다면 흑은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공배를 두고 있고 백은 아주 좋은 자리를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의 불만입니다. 그렇게 두기보단 여기를 두고 여기서도 사실 백이 받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만약 받는다면 여기를 밀어서 나올 때 여기까지 다 선수이니까 아, 네. 이 벽을 바탕으로 이쪽 막아가는 싸움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백이 받지를 않는다면요. 늘 때 받지 않는다면 뭐 계속 이쪽을 끊어가는 것을 노리면 이 수의 가치가 있죠. 받지 않고 딱히 둘 데도 없어요.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백은 여기를 밀고 받을 때 뭐 이 정도 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흑이 여기를 끊어가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끊어가면 다시 여기를 밀거나 혹은 날일자로 둬서 뭐 이런 식의 행마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흑돌이 이쪽에 오다 보면 흑의 이 막는 수가 굉장히 통렬하게 느껴지네요. 네, 우선 흐름은 늘어가는 곳인데요. 오늘 두 대국자가 정말 한 수 한 수 너무 신중합니다. 네. 흑이 이쪽을 둬야 된다는 거는 아마 김민희 선수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그만큼 이 자리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흑은 이제 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행마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그걸 좀 판단해보는 시간 같은데요. 이 두 선수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당시에 1승 1패 상황에서 3국에서 마주했고 이민진 선수가 김민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1차전 승리에 1등 공신이 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정규 리그에서의 만남은 김미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어가지고요. 두 선수의 랭킹도 크게 차이가 없고 거의 5대5의 대결로 예상이 되죠. 올 시즌 두 선수가 거둔 성적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민진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5승 7패 그리고 김미리 선수가 3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전 여기를 붙였네요. 사실 이 수는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늘었을 때에도 백이 이쪽 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을 붙였다면 백은 넘어갔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는 편이 여기에 있는 것보단 백의 입장에서 좋죠. 이제 김미리 선수는 빠르게 이쪽을 끊어가기 위해 뭔가 이런 행마를 두는 듯 보입니다만 이러고 이쪽을 끊어간다고 해도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끊어간다고 해도 백은 이쪽으로 그냥 당당하게 처리를 한다면 붙인 수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느낌은 여기를 넘어서 백이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둘 때 아예 그냥 단수를 치고 젖히는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이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재차 끊어가는 것도 노리고 이렇게 된다면 흑이 뭔가 공배로 연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이것은 백도 둘 수 있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이쪽을 꼭 끊어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기를 뒀을 때 일단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백도를 좀 끊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끊으면 여기 단수가 아프니까 하나 교환을 빨리 하고 여기를 끊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민진 선수가 김미리 선수의 뜻대로 응해줄지. 이민진 선수도 이 기세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전투적이고 상대 의도에 반발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붙인 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와 동갑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는 뭐 기세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죠. 네. 상대 대국자가 아무리 강해도 본인의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백이 강하게 둔다면 뭐 이런 반발입니다.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여기를 흙이 호구 쳐서 여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도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쪽 젖히는 수는 흙도 이제 끊어갈 테고 이 상황에서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반발은 좀 네, 어려워지나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백은 아래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흙돌이 더 두터워진 만큼 이 103점을 처리하기가 약간 곤란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지난해 이제 팀을 우승으로 이끌던 그 시점에 정규리그에서 2패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에서 2전 2승이었거든요.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은 정규리그에서 12승 2패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4전 4승입니다. 아, 벌써 4승을 네, 거뒀나요? 지난해보다도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최정 선수에게 좀 여자 무대는 좁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최정 선수의 바둑 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 2인자 그룹을 멀리 따돌리는 압도적인 1인자는 뭐 남녀 바둑계를 통틀어서 항상 있었죠. 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도 그랬고 조은현 구단의 전성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 바둑계에서는 루이나이 웨이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2인자 그룹 간의 이 격차가 1인자와 2인자의 격차가 상당히 컸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 최정 선수도 확실히 국내 무대로 국한해서 보면 그런 압도적인 1인자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 하면은 늘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중국의 위지잉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바둑계에서는 위지잉 선수가 압도적인 여자 1인자죠. 두 선수가 함께 한 팀으로 뛰었던 작년의 여자 바둑 리그는 정말 서울 북악약품의 압도적인 잔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약간 그 두 선수가 한 팀이라는 것은 이 팀이 약간 사기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포스 시즌에서도 두 선수가 내리 나오면서 챔피언 자리를 확정 지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가만히 막아받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넘어가서 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수로 인해서 백이 단수 쳤을 때 이쪽을 돌파하는 자세까지는 흙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흙이 이쪽을 두는 수 자체가 뭐 집으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백의 불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 백은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훨훨 날아간다면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쪽으로 행마하기에는 이수와 이수가 조금 아깝습니다. 원래 흙은 항상 이쪽을 막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시켰을 때에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교환해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행마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김미리 선수는 이제 10분 남게 됐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평소에 남자 선수들과 대국할 때 오히려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고요. 어, 약간 그 심리적인 면에서 네. 뭔가 압박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오히려 여자 선수들과 싸울 때는 좀 그런 면이 부담감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김민희 선수가 예전에 그 남자들이 출전하는 한국 바둑 리그에서도 선수로 발탁이 돼서 그 박정환 선수를 꺾었던 아, 것은 뭐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네. 심적인 면으로 남자 선수들과 대국할 때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상대와 싸우는 것과 아니면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대와의 싸움,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서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행마라고 말씀드린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 거라면 애초에 김민희 선수가 그냥 여기를 늘어두고 진행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두 수를 투자해서 뭐 안정적인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뭔가 적극적인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민진 선수도 이쪽 모양을 정리한다면 이제 이쪽을 받을 수 있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이제 받았을 때 이 진행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받는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이쪽은 거의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김민희 선수가 이쪽으로 두는 편이 뭔가 흐름상 맞는 것 같습니다. 하변은 이 정도 모양만 갖춰놓고 손을 빼는 게 적당한가요? 양쪽 모두 이제 흑이 백을 노릴 곳도 거의 없고 백이 흑도를 노리기에는 두 번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도 한 반 선수고 안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네,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쪽은 빨리 가고 싶은 자리예요.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거의 흙집이 나질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둬서 이쪽을 붙이고 끊는 것을 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두 칸 벌리는 것을 본다면 그 양쪽을 모두 흙이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크죠. 물론 흑에게도 좋은 자리겠고요. 그것을 방비한 의미에서 흙이 이쪽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뭔가 시선은 중앙보다는 이 부근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이렇게 한 칸 뛴다면 두 칸 벌려서 쉽게 흙의 모양을 다 지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을 둘 때 바짝 다가선다면 네. 백은 위로 붙이거나 혹은 이제 3-3 자리로 붙여서 젖히면 끊고 마치 정석과도 같은 그런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이쪽의 흙의 형태를 다 지우니까 흙은 양쪽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래서 큽니다. 시선도 우변 향하고 있는 듯한데요. 네, 시선으로만 보면 이쪽 어디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선택을 하겠죠?
무상 쪽으로 향했고 좀 더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이수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이쪽으로 두는 편이 이쪽으로는 더 단단하죠. 여기 날일자를 두었을 때에는 백이 귀로 붙이고 이렇게 끊어서 귀에서 살고자 하는 뒷맛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긴 한데 과연 이수로 이쪽 부분에 흙집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약간 강하게 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귀는 지켰지만 변은 조금 넓어졌네요.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쪽보다는 당연히 이쪽이 넓으니까 흙의 주된 목적은 이 모양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수가 좀 더 안정적이라면 지금 이렇게 둬도 어차피 이쪽은 집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고 화점 자리로 호구 쳤을 때 어차피 그쪽의 흑돌은 뭐 강한 공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형태예요. 이 안쪽에 사활로만 놓고 보면 이곳이 형태의 급소인데 이곳은 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흙이 손 뺀다고 하더라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양패 형태로 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백이 이쪽을 따내면 흙은 이쪽을 따내고 반대쪽을 따내면 이쪽을 따내면서 이곳은 패가 아닙니다. 네. 그럼 여기 젖히는 수가 후수가 되는 자리라면 이 흑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중앙 쪽 흑돌은 상당히 탄력 있는 모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 삭감을 가야 할지 지금 약간 어디로 방향이 가야 할지가 어렵네요. 흙이 한 번 더 이런 자리로 온다면 모양은 상당하거든요. 삭감을 간다면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이수를 약간 꼬집기 위해서는 뭐 강하게 둔다면 뭐 이런 곳이라거나 혹은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아예 깊숙이 이제 침입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 칸을 띄어서 넘는 것을 보고 이쪽 두 칸 벌릴 여지를 보고 그런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이수로 날일자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를 두었다면 이 형태는 더욱 넓어지고 귀 쪽의 맛은 사라지는 만큼 백은 이 부분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이곳 두는 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곳은 넓은 곳이 이쪽 침입이나 뭐 이런 곳에 벌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쪽보다는 역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들여다보겠다는 건 삭감이 아니라 침투를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네, 침투까지 보는 의미가 있죠.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이유는 여기를 다가섰을 때 넘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에 이 곤마를 흙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다 보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흙은 이쪽을 맞고 아래쪽에 흙 5점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교환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침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 붙인 수는 약간 특이합니다. 자체로는 대학수거든요. 여기를 붙였다는 것도 이쪽 침입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흙의 네. 모양으로 보면 백은 당연히 나중에 이렇게 활용하고 나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죠. 그래야 이런 데를 갔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붙인 것은 이쪽으로는 대학수고요. 백이 이런 자리를 왔을 때 이제 젖히고 느는 것을 선수로 만드는 의미는 있습니다.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좀 독특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이민진 선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기를 흙이 밀었을 때 이 붙인 교환이 있어야 여기를 젖히고 늘고 따낼 때 이렇게 두 칸 벌려서 모양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붙이는 수 자체가 성립을 못하죠. 그런데 김미리 선수가 반대쪽에서 다가서고 추격을 해온다면 그때는 이 교환 자체가 대학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붙이고 저 급소 자리를 가는 것, 저런 것이 이제 이민진 선수의 기풍입니다. 뭔가 치열하고 실전적이고 뭔가 한껏 버티고 그런 류의 바둑을 많이 구사하죠. 네. 김미리 선수의 바둑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김민희 선수는 딱 방금 전에 이민진 선수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이야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두고 차분하게 두고 두텁게 두고 뭐 그런 류의 바둑을 구사합니다. 아주 상반되는 기풍을 가진 두 선수네요. 항상 흙은 이제 이곳이 백의 권리라고 보고 추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쪽을 미는 것보다는 이쪽을 다가서고 싶죠. 다가선다면 바짝 다가설까요? 바짝이 보통입니다. 지금 멀리 갔다가는 백이 당장 여기를 갖다 붙여서 기대면서 뭔가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둔다면 바짝 다가서는 수가 일반적이죠. 다가서고 밀었을 때 이때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한 칸이 이쪽에서만 보면 가장 무난한 행마지만 왠지 이곳이 이미 두터우니까 좀 좁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깊이 들어온 만큼 김미리 선수도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할 때인데요. 한 칸 뛰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 상황은 좀 강력하게 공격을 가야 되니까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었을 때의 장점은 고기를 받아요. 저 교환되는 활용이 싫다라는 건가요? 네, 그런 뜻이긴 한데 대신 백도 벌리는 모양이 좀 나오겠네요. 자체로는 조금 당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이수가 악수이기 때문에 흙이 받은 거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 여기를 둘 때 상대가 원하는 교환을 시켜준 그런 형태니까 약간 당한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김민희 선수는 어차피 백이 지금 모양을 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두 칸을 벌린다면 위에서 덮어 씌워서 공격할 생각일 것 같고요. 한 칸 띄어도 이쪽을 두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를 두는 수는 잘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흙이었다면 다가서고 이쪽을 늘어서 뒀을 것 같아요. 우선 예상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밀고 올라서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흙이 다가서진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가선다면 다가서고 밀 때 여기를 둔 것이니까 백이 불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앙 쪽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쪽에서 좀 얻을 것을 얻고 그 다음에 벌리는 편이 안정적이라는 이민진 선수의 판단입니다.
김민희 선수가 강력하게 공격을 가려면 이쪽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딱 좋은 타이밍의 맥점이 있죠. 몇 점이요? 바로 여기 찝는 타이밍입니다. 아, 중앙 부분과 귀에 약점이 생기는 건가요? 여기 양단수와 이쪽 끊는 수를 보게 되고 여기를 둘 때 흙이 양쪽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막는 것도 선수하고 이쪽 끊었을 때 지금 이수와 이수 교환이니까 백은 하나 찝고 끊는 수가 이런 형태에서의 맥점입니다. 아, 귀를 지키고 다시 변으로 다가서는. 이 흐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러면 이제 제가 여기를 두고 밀 때 이쪽 어딘가 행만한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이쪽을 둔 것인데 물론 이수가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잘 떠오르는 방향은 분명 아닙니다. 백도 손쉽게 중앙 쪽을 향하겠네요. 일단 안쪽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이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 탈출이 급선무죠. 흑도 이곳에 흑돌이 있는 것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늘어주는 것보다는 일단 젖히고 이 약점은 약점대로 남겨둔 채 뭔가 공격 가는 그런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수의 체면이 살죠. 아니면 받더라도 하나 젖히고 이렇게 밀어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면 백도 중앙 탈출하는 그런 쪽 행마에 손이 돌아오니까 서로 무난한 타협 쪽으로 흘러갑니다. 왠지 늘어주는 것은 두기 싫은 형태입니다. 김미래 선수 이제 곧 촐기에 몰릴 텐데요. 지금보다는 대국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습니다. 줄기를 시작했습니다.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아직 4분 정도 여유가 있고요. 이제는 초읽기이기 때문에 조금 작전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네. 제 경험상 처음 시작부터 초읽기라면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죠. 이미 초읽기 바둑이라는 것을 알고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30초. 좀 긴 호흡의 느낌으로 장고를 하면서 두다가 갑자기 초읽기에 몰렸을 때 나서 그때가 딱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에 적응이 돼 있다가 갑자기 또 초읽기 소리가 들리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물론 그래도 여자 바둑 리그는 이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이 덜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LG배가 있습니다. LG배 결승전 당시에 저는 이제 박영훈 구단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3시간에 40초 바둑인데 3시간을 두다가 갑자기 40초에 한 수씩 둬야 되는 그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이 승부 호흡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아, 완착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하고 둬야겠네요. 뭔가 좀 긴 호흡에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좀 템포가 빨라지는 그때 적응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것은 뭐 여자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남자 선수들도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잘 대비를 해야겠죠.
이제는 바둑이 조금 템포가 빨라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임민진 선수도 초읽기이고 네. 두 선수 모두 거의 40초에 한 수씩은 무조건 둬야 합니다. 젖혀서 행마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쪽 끊는 수가 여기 틀어 막는 것이 있어서 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틀어 막았을 때 이쪽을 단수 치고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흙이 곤란하다는 뜻이고, 이쪽을 끊지 못하면 흙의 형태도 약간 무너지니까 지금의 젖힌 수는 그럴듯합니다. 네, 끊어가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어도 이쪽 막는 것까지가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워낙 아프니까 이런 자리를 당하면서도 지금 김민희 선수가 이 단수를 쳤는데, 실리적으로 약간 손실을 보면서 지금 공격하는 흐름이니만큼 좀 더 강력한 공격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민진 선수가 뭐 이쪽을 늘거나 혹은 뭐 이런 데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붙이고 받을 때 그때 이제 여기도 선수고 뭐 이런 자리도 있으니까 약간 탄력은 있어요. 붙이는 것까지 두고서 그래도 행마를 하는 게 나은가요? 그냥 행마를 했을 때에는 흙도 이쪽을 받아서 일단 집으로는 손해를 안 보면서 공격하는 편이 좀 안정적이니까 붙이는 수가 그렇게 악수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김민희 선수가 이 수에서 뭔가 공격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 당장 손실을 좀 보더라도 강하게 이 백도를 몰아치겠다는 뜻이 이 단수에서 느껴집니다. 이쪽을 붙이고 지금은 가볍게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여기를 끊으면 이쪽은 좀 가볍게 보고 있는 수가 선수니까 다시 이런 데를 붙여서 행마하는 이 정도의 작전이 어떨까 싶습니다. 출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이민진 선수의 철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이지는 않았고요. 대신 늘어서 두어갑니다. 네,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여기를 밀면 여기를 끊어서 지금은 흙이 백도를 추격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편이 뭐 김리 선수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이길 것 같고요. 이때 여기를 틀어 막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끊는 수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것은 젖히고 호구 쳤을 때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것을 보고, 게다가 이쪽 단수까지 선수라면 물론 이제 흙은 단수를 쳐서 응수를 하겠습니다만 이었다고 봐도 이렇게 하고 이쪽을 붙이면 뭐 이 교환은 없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백이 그렇게
시달릴 형태는 아닙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를 안 뒀나요? 여기는 안 둘 이유는 사실 없는데요. 지금 여기를 둬도 지금 끊는 것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2점이 좀 크다고 느껴졌을까요? 지금 이쪽은 끊어서 이 백돌이 3점이 잡힌다고 해도 6집에 한 18집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고 이 호구를 통해서 이쪽 상변 쪽으로 타개할 수 있다면 30초. 하나, 이 자리가 더 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거기는 자리요. 무조건 막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진 선수가 실수했습니다. 흑은 그래도 양쪽에서 어느 정도 집은 확보를 했네요. 네, 지금 그쪽을 넘어가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백도를 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길 틀어 막았다면 다섯, 대개 행마가 좀 더 일곱, 수월했는데 지금은 흑이 손해본 게 없이 공격을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네. 백은 좀 더 부담이죠. 자, 여기서 이민진 선수의 첫 번째 촐기 사용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막았어도 제가 볼 때는 흑이 여기를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는 좀 손해를 받고 당장 흑도 강력한 공격을 하긴 좀 어려워졌고요. 네. 다음에 이쪽 형태는 나중에 백이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정도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장 흑이 공격을 가봤자 어차피 백이 탈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는 당장의 공격보다도 하나, 다른 곳을 두면서 좀 호시탐탐 노리는 편이 좋습니다. 바둑은 아직 긴 승부죠. 아직까지 어느 쪽이 크게 유리하거나 그런 형세는 아닙니다. 셋. 처음에 이곳에서의 흐름은 김일희 선수가 약간 행마가 좀 느리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민진 선수도 타개하는 과정에서 이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긴 승부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려는 걸까요? 네. 이쪽에서 단수치고 하는 정리가 아니라 이쪽 단수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좀 더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네, 역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백돌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정도 차이거든요. 이쪽이 좀 더 중앙 쪽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쪽으로 두는 편이 실리로는 약간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초읽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장고대국 빠른 흐름으로 변화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